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종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복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용 및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가 됐고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해라. 보통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분란의 소지가 있을 때 회사 입장에서 좀 유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뭘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정한 틀 내에서 한 거에 대한 면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이런 복무 의무를 좀 명확히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복무 의무를 두 가지 타입을 좀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원하시는 스타일로 쓰시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A형이라 가져왔다는 얘기는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 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큰 전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충실 및 규정 준수의 의무, 직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회사 기밀 누설 금지의 의무, 직원 상호 간 협조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이행의 의무, 회사의 경영 방침 이행의 의무, 직장 질서 유지 의무, 회사 시설물의 애용 및 보존 의무, 회사 명예와 품위 유지 의무, 기타 그 밖의 의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함축적이고 광범위하지만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좀 연령대가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표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는 어떤 거냐면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 활발한 태도로 근무할 것, 담당 직무 권한 외에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 기타 비품을 아껴 쓰며 원자재,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고 품을 주의 깊게 취급하도록 할 것, 허가 없이 직무 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설비,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거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회사 밖으로 불법으로 반출하지 말 것, 근무 시간에는 음주하지 말 것, 화재와 도난 방지에 유의할 것,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회사의 업무상 비밀 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지 말 것, 다른 종업원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지 말 것, 회사의 허락 없이 사업장 내에서 선동, 집회,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지 말 것,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종사하지 말 것,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방호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제거하지 말 것.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 것, 해야 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질서 유지 의무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만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쓰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 대표님이 이제 선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다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기본권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영 인사상 최소한의 범위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입니다. 직원은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시업 시각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직원이 출근할 때에는 소정의 방법, 출근 카드나 출근부 날인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된다. 직원은 퇴근 시에 서류, 집기, 비품 등을 정리하고 업무 정리 인계를 완료한 후에 퇴근하여야 한다.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항의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유 종료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단 의식 불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추후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5항 6항의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결근일을 연차 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에 연차 휴가로 처리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내용들 같지만 직원들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면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직원들도 좀 긴장을 하고 회사도 관리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및 강요에 의한 조기 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9시가 우리가 시업시간인데 뭐 30분 전에 나와야지 그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8시 반에 출근이 이루어졌다면 그 30분이 근로시간에 감안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 외 시간이 또 돼버릴 수가 있고 그 추가 근로가 된다면 정규 시간에 1.5배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 및 외출,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간을 정하여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 외출로 간주합니다. 지각 및 조퇴는 누적하여 통상 임금 기준에서 급여에서 공제한다. 이런 거 딱 보여줘야 되겠죠. 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심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흉기, 화기 위험물, 문서 서류,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업무 방해 및 풍기 질서를 물랑케 할 우려가 있는 자나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된 자, 범죄를 범했거나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는 자, 징계 사유에 해당된 자로서 취업을 금한 자, 법령 기타 특별 사정으로 출입이 금지된 자는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연차에서 빼버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각, 외출, 조퇴 및 결근 등의 영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지각, 외출 및 조퇴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 시간을 연차 유급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놔서 앞에 부분에서는 지각 외출로 인한 시간들을 모아가지고 연차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근로자가 합의를 해준다면 제가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조퇴한 시간들은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무단으로 지각이나 외출, 조퇴 및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민권, 뭐 투표죠. 아니면 또 공의 직무 수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4대 선거,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선거에 의해서 빠지거나 향토 예비군 설치부에서 예비군 활동으로 빠지거나 민방위 활동으로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원이 근무 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출장입니다. 출장. 출장은 회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가 있다. 사원의 출장 및 기타 회사의 업무로 회사 외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 시간의 환산이 어려울 때는 통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별도로 지시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출장 등 용무 변경으로 목적지 이외의 곳을 들르거나 지정 출장 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출장 근로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복귀 후 명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단 출장비가 사용되었을 시에는 사용 내용을 출장 보고서에 기입하여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 출장비 준수 시에 출장비가 선지급될 때는 지체 없이 선지급된 출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시다시피 이걸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걸 또 명시해야 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너희들 출장 나갈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무입니다. 기타 의무에 보시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일지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직원에 대하여 당직 근무를 명할 수가 있다.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 인계 사유 발생 시에 인계사원은 담당 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 내용 등의 내용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사무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사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재해 및 기타 비상 시에는 사원은 회사 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복무를 어떻게 해라라는 규칙, 규범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자세하게 담아놔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취업규칙 내에는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문서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 것이 대표님 사업장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갖다가 한 명 되는 사업장이라도 이제 시작하시게 된다면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 놓으시고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취업규칙 중에 이제 복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을 좀 잘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취업규칙을 갖다가 한 번도 만들어 놓지 않거나 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대표님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으시거나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옛날 거를 그냥 갖고 계신 경우는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최신 업데이트로 하는 이제 컨설팅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회사에 맞는 취업규칙으로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한테는 이제 정관도 최신 정관이 필요하시지만 전 취업규칙도 최신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좀 힘들어지거나 사업이 힘들어지면 또 직원들과의 문제도 발생이 의외로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이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게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준비하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취업규칙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취업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